첫 소식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등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은 두 개의 특검 법안이 총선용 악법이라고 밝혔는데요. 발언 내용 잠깐 듣고 얘기 나눌게요. 이번 특검 법안들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 결과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하였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하여 인권이 유린되며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인권 보호 등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상 의무에 따라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제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사실 임시국무회의가 오늘 오전 9시쯤 열렸는데 절차가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진행이 됐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넘기기만 해봐라. 바로 거부해주마. 약간 이런 모드였어요. 정부가. 그래서 어제 오후에 이제 국회에서 이제 국회의장 결재를 거쳐가지고 쌍특검 법안이 정부로 이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정부는 오늘 오전에 임시 국무회의를 즉각 열었고요. 그래서 쌍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안, 뭐 거부권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 거부안을 안건으로 올려서 바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무총리가 이제 그러니까 회의를 주재를 한 거고요. 요거에 윤 대통령의 재가를 이제 받았다. 이렇게 과정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인데 쌍특검 법안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대통령의 소위 말하는 제2요구권, 리컨시더링이라고 이제 영어로 돼 있는 거를 제2 이렇게 이제 뭐 번역을 한 건데 이제 뭐 비토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거부권. 요거가 지금 법안으로 따지면은 8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때까지 거부권이 행사된 게. 왜냐하면은 양곡관리법, 그리고 간혹법 제정안, 그리고 노란봉투법, 정확하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그리고 방송상법. 이거는 KBS, MBC, EBS 관련해서 여기까지 6개잖아요. 네. 쌍특검 법안이 2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50억 클럽 특검법. 그러니까 요거를 합치면은 8개인데 제가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대한민국의 이제 역사상 많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45번을 행사한 거 빼고요. 그때는 네. 너무 많이 했고요. 민주화 이후에 가장 많이 행사를 한 사람이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인데 7번 했습니다. 7개의 법안에 대해서. 노태우 대통령이 7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서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에 가장 많이 거부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대통령이 됐다. 지금 2년이 안 됐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노태우 7번 그리고 노무현 6번 그리고 그 이명박 2번 그리고 박근혜 1번 그 문재인 없었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8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소야대 국면에 원래 대통령의 거부권이 많이 발의가 그러니까 이렇게 행사가 되기는 하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역대급으로 많이 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3년 반 동안 더 많이 할 가능성이 있기에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대통령도 가족과 관련돼서 이런 특검이 발의가 됐을 때 이걸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내곡동 사저 관련해서 예전에 특검이 이제 발의가 됐었어요. 네. 이명박 정부 때. 그때 그거를 뭐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수사해가지고 이시영 씨는 불기소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역대 처음이다. 가족과 관련해서 특검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야사당이 오늘 오전에 국회 본청 앞에서 규탄대회 열고 비판했거든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발언 잠깐 보고 얘기 나눌게요. 오늘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날입니다. 2개의 쌍특검법을 통과시킨 지 10분도 되지 않아서 대통령실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입버릇처럼 말씀해 오신 게 있습니다.
특검을 기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법 앞에 누구도 예외가 없다.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그 말씀 다 잊어버린 겁니까?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과 본인의 가족들을 위한 특별검사 그리고 검찰의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첫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따르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과 맞서서 국민을 이기겠다는 선택을 오늘 윤석열 정부가 한 것입니다. 야사당이 모두 모여서 규탄 대회를 꽤 큰 규모로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사실 여기 근처에 있었어요. 오늘 그러니까 그 방금 홍익표 원내대표 나왔잖아요. 네. 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오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네. 토론회 제목이 김건희 방탄 거부권 무엇이 문제인가. 그래서 민주연구원이 이제 주최를 하고 그래서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와서 헌법적으로 이 대통령 거부권이 어디까지 행사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토론 뭐 이런 거를 했습니다. 요거 짧게 말씀드릴게요. 쉽게 네. 얘기를 하면은 이준일 교수가 헌법학 전문인데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같이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완전히 상권 분립이 되지 않고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이렇게 정부가 입법권이 아니라 발의권까지 있잖아요. 있죠. 네. 이런 거에 있어서는 좀 더 제한돼야 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가 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대통령도 선출된 권력이고 의회도 선출된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선출된 권력가에서의 우열이 없는데 지금 이 거부권의 행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물론 견제 수단이긴 하지만은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우위에 있는 것처럼 지금 행사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권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완벽한 무력화 방식으로 지금 행사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고 특히 가족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 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 그러니까 그 국회가 권한을 침범받았다라는 권한쟁의 심판을 한번 해볼 만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그리고 뭐 탄핵소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권한을 남용했다라고 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이렇게 검토한 얘기를 그런 얘기가 오늘 나왔고요. 네. 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역대 어느 대통령도 이런 식으로 거부한 적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저는 오늘 이제 발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의미가 있었던 게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이 야사당이 좀 공조를 지금 뭔가 탄탄하게 하고 있다. 이것과 관련해서 네. 이게 아무래도 이 총선에서의 약간의 연대 가능성도 사실 조금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다음 주 화요일에 토론회 갔다 와서 네. 선거제 토론회 갔다 와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김준우 정의당 비대위원장,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등이 다 이 특검법 거부안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이에요? 아까 전에 이제 뭐 그 이관섭 이제 실장이 얘기했던 거하고 크게 다른 게 없어요.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교란하는 악법이라는 입장이고요. 윤재욱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검토하겠다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역시 총선까지 특검 정국을 이어나가겠다라는 악의적인 전략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문제 있는 법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하는 건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수 의석을 앞세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라는 건 헌정사상 유례가 없고 법적 근거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윤재욱 원내대표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헌법학자는 법적 근거가 있다라고 했으니 이거는 아마 민주당에서는 거의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 아마 헌재에 가져갈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사실 이제 특검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온 거잖아요. 예. 이제 결국은 재표결 시점이 언제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지금 오가고 있는데 어때요?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1월 9일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이제 본회의가 열려요.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하고 정부 입장은 이날 좀 처리 좀 해라라는 거고 민주당은 아무 생각이 없대. 그날 처리할 생각은 1도 없다. 뭐 이렇게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아직 이제 충분히 논의를 뭐 이렇게 대응 방안이나 이런 게 없다라는 거고, 뭐 사실 속내는 지금 1월 달에 처리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도 그런 정무적인 고려를 하는 거고, 설 연휴가 2월 12일 날 끝나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그러면 2월 13일 날 바로 열지는 않을 테고 또 그럼 모여가지고 언제 열지 논의를 하고 합의를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보통 원래 이제 이런 2월에 국회 열 때는 양당이 합의하면은 국회의장이 수용을 하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네. 근데 합의가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날짜와 관련해서 그러면은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리는 뭐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와중에 대통령실이 국민이 원하면 제2부속실 설치 검토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예. 이거 어떤 의미로 보세요? 아니 이미 국민이 원해요. 그냥 여론조사나 보면은 그냥 뭘 원하면이라고 조건을 말씀하시는지 그게 뭐 여러 여론조사에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맨날 제가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냥 만드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국민 대다수가 원하면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저희가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라고 오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실명으로 한 것도 아니고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조금 김건희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관련해서 조금 여론의 역풍을 조금 우려해서 달래기에 나선 것 아니냐라는 거고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는 여야의 추천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는데 이것도 야당에서는 지금 하자는 거거든요. 여당이 그렇죠.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말 잘 듣잖아요. 여당이 대통령실. 그러면은 요청하면은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참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라는 건데 어쨌든 이번에 거부권 행사 여론 무마용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특검 법안과는 방금 제 얘기했던 것들은 관련이 없다라고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습격한 60대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해서 경찰이 신상공개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사실 김 씨의 변명문이 전 변명문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입장문 내지 뭐 반성문 이런 거를 얘기하지 변명문이라고는 잘 쓰지를 않는 것 같은데 요와 관련해 가지고 김 씨가 이제 취재진한테 한 말이 있는데 잠깐 들을까요? 이재명 대표 왜 공격하셨습니까? 정당이나 왜 그거를 경찰에다가 내 변명문을 8쪽짜리 제출을 했어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범행 동기가 뭐냐고 물으니까 변명문을 참고하라 이런 거잖아요. 이제 경찰에 제출을 했고 요게 범행 전에 이미 써놨다라는 거예요. 지금 잡히고 나서 쓰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이 범행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한 것 그리고 이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대의, 명분 뭐 이런 게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추론할 수가 있는데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변명문이란 단어는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입장문, 뭐 반성문 뭐 이런 건데 반성하는 태도도 아니었고 본인의 입장을 사실 얘기를 한 거니까 입장문이 맞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좀 정확하게 좀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이 정확한 어휘를 써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에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아니면은 조금 뭐라고 뭐 지금 상황이 너무 자기도 어지러우니까 어휘력이 좀 딸리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거는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 이 변명문에 대해서 경찰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런 거가 쓰여 있다라고 그래요. 지난 정부 때 부동산 폭망, 대북 굴욕 외교 등으로 경제가 쑥대밭이 됐다. 윤 정부가 들어섰지만 이재명이 당대표로 나오면서 거대 야당 민주당이 이재명 살리기에 올인한 형국이 됐다. 이대로는 총선에서 누가 이기더라도 나라 경제는 파탄난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런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 자체가 너무 현학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게 논리 정연하게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이런 현학적인 내용이 있어서 경찰도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를 좀 못해가지고 추가로 좀 신문을 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을 쓴 거냐 이런 무슨 걸, 뜻이냐 무슨 예, 의미냐 무슨 의미냐 정확하게 어떤 범행 동기가 있느냐 뭐 이런 거를 조금 더 조사를 해보고 지금 결과를 발표한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뭐 이제 김 씨가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뭐 사실 이 아까도 장면이 좀 나왔지만 화면이 나왔지만 기자들 앞에서 보통은 이제 뭐 얼굴을 가리거나 뭐 모자를 쓰거나 이러는데 뭐 굉장히 카메라 앞에서도 좀 가리려는 거는 안 보이더라고요. 얼굴을 가리거나 이러려는 의도는 좀 안 보이고 저희가 모자이크 처리는 했지만 신상 공개 결정 전이라. 그리고 뭐 얘기 들어보니까 유치장에서 책 좀 읽고 싶다. 책도 달라고 하고 뭐 굉장히 좀 다른 분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공정식 교수 같은 경우에는 확신범이나 사상범으로 본인을 스스로 생각을 할 때 이제 이렇게 이런 행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리낄 게 없고 뭐 예를 들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뭐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뭐 이렇게 했다. 이런 거를 했을 때 굉장히 본인의
어떤 주장을 당당하게 말하기 위해서 저렇게 숨기지 않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증오범죄는 스릴 추구형, 반영형, 사명형 이를 세 가지로 나뉘는데 방금 같이 이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사명형, 특히 이제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들은 대부분 사명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차례 사전 답사를 했다라는 것도 이제 정황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지난 15일에 부산 수영구에서 열린 민주당 전세사기 간담회 때도 이 대표를 이제 가까이서 지켜본 거, 그리고 지난 1일 경남 봉화마을에서도 이 대표를 기다린 모습이 있으니까, 그리고 흉기로 쓰기 위해서 등산용 칼을 개조했다, 뭐 이런 이제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본인이 굉장히 확실한 어떤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재명 대표를 해야지만 나라가 산다라고 가지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치밀하게 여러분 준비를 하고 무기도 준비를 하고 지금 본인 입장에서는 거사를 행한 다음에 당당하게 지금 주장을 하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경찰에서도 조금 당황했다라고 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게. 그래가지고 어쨌든 좀 다방면 조사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라서 오는 10일 정도에 검찰로 넘기겠다. 그러니까 며칠 더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심층적으로 조사를 하고, 특히 이제 프로파일러를 동원을 해가지고 어떤 심리 상태였는지도 좀 확인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예, 지금 일반 병실로 옮겨져 있는 상황이고, 뭐 미음을 먹기 시작한다라고 하고, 좀 간단한 의사 표현도 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런 거를 조금 좀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데, 뭐 당에서는 뭐 어디서 나온 내용인지 모르겠다, 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그거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네. 어쨌든 확실한 거는 지금까지는 뭐 이제 현재까지는 생명에는 전혀 이제 지장이 없는 상태로까지 접어들었고, 조금 회복까지는 조금 걸리지만은 지금 본인은 이재명 대표 본인은 빨리 당무에 좀 복귀를 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 강하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의료진 브리핑으로 보면 이제 합병증이라든지 추가 감염 우려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고 해가지고 좀 그거는 판단을 좀 봐야겠네요. 예. 회복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사실은 이제 어제 저희가 이제 서울대병원 의료진 브리핑을 내용을 전해드렸지만 이후에 거기서 나온 얘기가 이제 부산대병원에서 전원 요청이 있었다,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 그러고 나서 오히려 논란이 더 커졌어요. 사실 이 내용 가지고. 그러니까요. 참 이게,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약간 라쇼몽 같더라고요. 본인의 입장에서 본인이 보고 싶은 거를 얘기를 하는 이런 건데, 그러니까 서울대병원 입장에서는 이거를 최대한 개입을 안 하려고 하다가 저쪽에서 요청을 하니까 우리도 이거 받아준 거야, 이런 식으로 약간 방어적으로 나온 건데, 이게 부산대병원 입장에서 보기에는 야, 우리가 이거를 수술을 집도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지금 서울대한테 넘겼다고? 야, 무슨 소리야. 이게 아니지. 이거는 민주당 쪽에서 가족들이 요청하니까 우리는 환자 상태가 지금 옮기는 게 적절하지는 않지만은 요청이 들어왔으니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서울대 쪽에 가라고 한 거다라고 합의를 본 거다, 이런 식으로 약간 입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 이래저래 논란이 있고, 특히 이제 뭐 지방의 의료기술을 그럼 못 믿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가 결정을 한 게 아니라 그 가족이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가족의 입장에서는 가까운 데서 수술을 해서 조금 계속 이렇게 병문안도 간호를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실제 그러니까 부산대병원도 잘한다라고 저도 이제 사후적으로 들었지만은,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야, 서울대가 세계 최고, 우리나라 최고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조금 논란을 벌이는 게 이게 무엇이 중요한지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네, 뭐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뭐 좀 괜히 지역 감정 부추기지 마라, 뭐 이건 본질과는 좀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힘 소식으로 좀 넘어갈게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제 어제 광주로 갔는데 헌법 전문에 5.18 정신 수록하는 거 찬성한다,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네. 광주에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 어제 이제 국내 5.18 민주묘지에서 이제 비대위원들, 그리고 광주시당, 전남도당 관계자와 함께 헌화, 분향하고 이제 묘역을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민주주의를 수호한 정신을 잘 기리기 위해 먼저 광주를 찾아오게 됐다. 5월 광주 정신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신이다. 헌법 정신과 정확히 일치한다.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적극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거는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얘기를 하고 이준석 대표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선 후보도 이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작년 5월 18일 날 그 이제 헌법 전문에 수록하라라고 이제 이 관련 단체들이 얘기를 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고 5.18 정신은 헌법 정신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대통령이 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얘기는 아니다. 사실 여기서 이거 중요한 거는 그러면 헌법 전문에 담을 의지가 있느냐라는 건데 오늘 하태경 의원 저도 사실 다른 방송에서도 주장을 했고 오늘 하태경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번 총선에서 그러면 이거 원포인트 개헌하자. 뭐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우리가 5.18을 폄훼하는 단체도 아니고 이렇게 존중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왜냐하면은 이게 한 2달 정도면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합의를 본다라면은 프로세스상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포인트 개헌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40년 동안 거의 이제 개헌을 못 하고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69년 동안 60번 개헌을 했거든요. 필요하면 개헌을 하는 이런 거를 위해서라도 원포인트 개헌 필요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어서 한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한동훈 위원장 광주 일정에 굉장히 과잉 경우 논란이 좀 일었어요. 예, 이제 공식적으로는 경찰 기동대 4개 중대 그리고 뭐 한 280명 정도가 뭐 동원됐다고 하는데 뭐 400명이 동원됐다 뭐 이렇게 다른 이제 네. 뭐 정보과 형사나 뭐 추가로 더 예, 온 사람들까지 그래서 이제 이게 정무적으로 조금 저는 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물론 이제 국민의힘 얘기는 너무 과하니까 조금 물려라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사진들이 찍힌 거 영상이나 찍힌 게 너무 이 경찰한테 이 둘러싸여서 그리고 당 관계자들한테 둘러싸여서 좀 득실득실한 상황에서 이렇게 지지자들 다 차단하고 이런 게 별로 이제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정무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여기에 이제 광주시당 위원장이 저기 오마이뉴스나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지역 경찰서장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불렀다, 까딱까딱하면서 불렀다라고 해가지고 경찰 폄훼 논란 막 이런 것도 있고 뭐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무적으로 좀 판단을 할 사람들이 이 비대위에 좀 더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온유한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